안녕하세요. 이라하 디자인 대표 최지웅입니다. 오늘은 분당에 위치한 43평 아파트를 소개할 예정인데요. 이 현장을 디자인한 김지현 팀장님과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팀장입니다. 이번 현장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고객님께서는 저희에게 되게 많은 레퍼런스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로맨틱한 분위기의 사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좀 핑크한 느낌의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담을 토대로 이라다만의 모던 로맨틱한 디자인을 선보여봤습니다. 모던 로맨틱이라면 어떤 디자인을 말하는 건가요? 요즘 많이 진행하는 모던 디자인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그 디자인에 로맨틱한 감성을 더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맨틱함을 느끼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이 천연 대리석을 중심으로 해서 모던 로맨틱을 한번 풀어봤어요. 이 대리석은 포르투갈에서 왔는데요. 이 베이지한 핑크 컬러를 중심으로 전체 공간을 디자인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현장을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현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현관입니다. 이곳은 꼭 비포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포를 보시면은 현관이 좀 짧아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쭉 뻗는 디자인으로 정리를 해서 전체 공간을 되게 넓고 환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는 원래 창문이 있던 자리인데 이 공간을 면으로 정리해서 신발장처럼 보이게 목공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양옆에 벽면이 신발장처럼 보이게 하면서 들어오자마자 양쪽 벽면이 되게 통일감 있게 정리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닥에는 트라버틴 타일을 깔았는데요. 기존에 있던 단을 유지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트라버틴 패턴이 있는 타일을 깔았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현관 문을 열고 나서 안쪽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세로로 길게 라인이 쭉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 공간을 훨씬 더 통일감 있고 넓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하부장을 배치를 했는데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중문이랑 제일 먼저 보이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 키 큰 신발장을 두실 수도 있지만 신발장을 두게 되면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 문을 열고 보이는 제일 첫 번째 공간인데 이 공간이 좀 시각적으로도 더 예쁜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이는 이 공간에 윤 골드 컬러와 골드 조명을 같이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는 골드 프레임이 있는 거울을 제작해서 달아봤어요. 이렇게 제작을 해서 달게 되면은 공간 자체가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외출하시기 전에 옷 매무새를 다듬으시기도 좋은 공간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하부장은 살짝 톤 다운된 베이지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요. 공간에 살짝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은은하게 컬러감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베이지 톤은 전체 컬러감에서 2톤 정도 어두운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공간이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포인트 공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부장이 있으면 이 위쪽에 차키나 향수 같은 것들을 올려두실 수도 있어서 나가시기 전에 바로바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시기에도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현관을 지나 만나게 되는 복도입니다. 복도 공간을 보시면 복도 끝에서 거실 벽까지 이렇게 라운드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공간 사이사이에 이렇게 하면 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비교적 좁은 폭의 복도 공간에서는 이런 라운드 형태의 디자인이 공간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안방 입구에는 트림리스 벽등을 설치를 해봤는데요. 여기가 중문을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 벽면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어떤 디자인을 넣기에는 좀 작은 공간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기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가 없는 트림리스 형태의 벽등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런 벽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복도 공간 끝에 있는 이 방문이 마치 호텔의 복도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을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에는 귀여운 따님도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어린 자녀가 밤중에 화장실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어두울까봐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복도에는 이렇게 발목등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부에 조명을 설치를 하면 어두울 때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낮 시간대에는 아래로 은은하게 조명이 퍼지기 때문에 조명의 분위기를 잡아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드디어 이 집의 메인 공간인 주방입니다. 이 대리석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연 대리석이 눈에 확 띄죠? 되게 우아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예쁜 천연 대리석입니다. 이 천연 대리석은 오로라 웨이브라고 불리는데 오묘한 핑크색이 베이스에 깔려 있고 핑크와 어울리기 쉽지 않은 컬러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 아일랜드가 이 집의 중심에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메인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아일랜드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북매치라고 데칼코마니처럼 연결하는 디자인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공간은 북매치를 사용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결을 만들기 위해서 북매치를 할 수 있는 대리석들 중에서 오른쪽 결만 골라서 마감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가 40평대인데 아일랜드가 5,500이 넘어가는 큰 아일랜드가 들어가게 됐어요. 보통 우리가 북매치 시공을 하게 되면 가운데서 좀 나눠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북매치 시공이 자연스럽게 라인이 이어지긴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대형 아일랜드를 천연 대리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뭔가 이 돌 자체를 하나의 큰 석재를 여기다 박은 듯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어서 천연 대리석의 오른쪽에 있는 결들만 사용을 하여서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저희가 패턴을 연구해서 시공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천연 대리석의 장점이 있는데요. 세라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패턴이 프린팅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색감이 나타나긴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천연 대리석은 전반적으로 화이트 톤의 블랙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지만 블랙과 화이트를 이어주는 핑크 톤이 적절하게 배합이 되면서 사실 세라믹에선 볼 수 없는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무늬를 가지고 있는 대리석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기둥이잖아요. 주방 전체의 중간에 있는 기둥인데 일부러 처음부터 여기 있었던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실측을 왔을 때 고객님께서는 여기 기둥이 되게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아일랜드를 되게 크고 멋있게 뽑아놨는데 이 기둥이 정중앙에 있으니까 눈이 많이 가게 될 것 같다고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 기둥이 이 집 전체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부터 이 기둥이 아일랜드를 통과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나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도 아래쪽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래쪽도 띄워서 좀 더 이 기하학적인 느낌이 아일랜드 전체에 들어가도록 디자인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일랜드에 기둥이나 벽이 있을 때 거울로 좀 풀어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좀 다른 방식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셨나요? 이번에는 이 기둥을 중심으로 아일랜드가 조금 더 조형적으로 디자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하기 위해서 기둥을 중심으로 아일랜드를 배치를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이 기둥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도록 이 기둥의 중앙 부분을 파서 조명과 뒤쪽에는 어두운 마감재를 일부러 배치를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 전체 기둥에서 중간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면서 기둥의 전체적인 무게감이 무거워 보이지 않으면서도 이 공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재미있는 요소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아일랜드 아랫부분도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요. 마치 이 아일랜드가 이 기둥에서 꽂혀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디자인하신 건가요? 아일랜드에 걸레바지를 띄우는 디자인은 가끔씩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요. 여기는 이 아일랜드의 걸레바지 부분을 완전히 올려서 아일랜드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은 싱크대나 식기세척기처럼 설비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일랜드 위쪽으로 완전히 띄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일랜드가 차지하는 부분까지만 아일랜드를 설치를 하고 걸레바지 아래쪽에는 폴리싱 금속을 설치를 해서 바닥이 반사가 되면서 완전히 떠 있는 형태로 보일 수 있게끔 시각적으로 유도해서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주방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집은 독특한 구조 때문에 보조 주방을 만들면 공간이 더 좁아 보일 수 있는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소형 가전들은 아일랜드에 막 올려두게 되면 정리가 덜 되어 보일 수도 있고 지저분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색다른 아이디어로 보조 주방 공간을 숨겨봤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김지현 팀장님께서 정말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고안해낸 것이고 결과도 정말 좋아서 고객님도 엄청 좋아하셨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문은 기존에도 익숙한 폴딩 도어인데요. 접이식 도어는 기본적으로는 두 개가 한 세트가 돼서 접히는 게 기본이에요. 그 도어는 비용이 다소 부담되기도 해서 혹시 폴딩 도어를 한쪽으로 다 접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폴딩 도어 두 짝을 따로 제작을 해서 이 중간에만 다른 하드웨어를 조합을 해서 한쪽으로 다 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봤고요. 이 안에 소형 가전을 숨겨둘 수도 있고 그리고 인덕션이랑 메리푸드도 이 안쪽으로 숨겨서 설치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이렇게 편하게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리도 되게 쉬워요. 이 소형 가전을 올려두고 손님이 왔을 때 도어를 그냥 닫아서 보관을 하시기만 하면은 그 주방을 조금 더 쉽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조 주방 공간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한테 한 번쯤 써보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폴딩 도어를 하게 되면 사이즈가 꽤 길기 때문에 밑에 흔들리지 말라고 레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사용된 하드웨어는 레일도 없이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관리적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비주얼적인 측면에도 훨씬 괜찮았고, 이렇게 문을 받아줄 수 있는 벽만 있다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일랜드의 끝쪽에는 이런 식으로 도어를 달게 돼서 분리수거를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공간의 반대편에는 창문이 열릴 수 있도록 삼각형으로 선반을 제작하여서 간단하게 수납도 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여기는 키 큰 장, 냉장고, 그리고 홈바 순서로 배치하였습니다. 위치 또한 꼼꼼하게 계산해서 설계하였는데요. 정면에서 이 주방 공간을 보았을 때 이 냉장고가 이 기둥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벽과 냉장고를 구조적으로 가릴 수 있게끔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공간이 주방이라기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디자인된 편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대면 주방이 인기를 끌면서 가전을 어떻게 하면 조금 세련되게 숨기느냐가 큰 화두인데, 가능하면 최대한 안 보이게 해야지 시각적인 안정감과 깔끔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소형 가전은 보조 주방에, 냉장고는 기둥 뒤로 숨겨서 미니멀하게 연출하였습니다. 주방에서 이쪽으로 쭉 오시게 되면 이렇게 홈바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홈바 같은 경우도 통일감을 위해서 오로라 웨이브 대리석을 사용하였는데, 이 대리석의 결도 아일랜드처럼 가로로 패턴이 지나가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와인셀러, 위에는 선반을 제작하였는데요. 홈바를 디자인하는데 이 홈바 선반이 조금 더 이쁘게 보이길 원해서 선반에 마이너스 내지를 넣고 대리석을 올려서 공간을 좀 더 고급스럽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선반 디자인이 심심하다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여서 훨씬 세련되게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거실입니다. 이 집은 거실에 TV가 없고 대신에 이 벽면에 그림을 걸 예정인데요. 한마디로 TV 대신에 예술이 중심이 되는 거실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어린 자녀가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아이의 책장이 되지만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이의 책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홈바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디자인을 이쪽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튼튼하게 선반을 제작하여서 지금은 책을 올리고 나중에는 스피커나 오브제를 올릴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덕분에 방에서 보던 책을 소파에서 아이와 함께 이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잠시 올려놓기도 편리합니다. 가구의 상판에는 오로라 웨이브의 대리석으로 마감하였는데요. 대리석을 상판에 올릴 때 전면에서 보면 예쁜 대리석의 모양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위쪽으로 살짝만 올려올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하면 대리석의 존재감이 더 살아난답니다. 그리고 이 천장에 있는 라운드 디자인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 앞서 복도에서 곡선을 사용해서 유연한 흐름을 만들었잖아요. 그 디자인의 언어가 거실까지 이어지는 셈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곳은 전반적으로 라운드 디자인을 곳곳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공간이 우아함을 잃지 않도록 포인트를 잡아봤는데요. 여기 우물 천장은 원래 계단식으로 이렇게 몰딩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계단식 몰딩이 이 집에서는 약간 투박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물 천장의 이 베이스는 살리면서도 테두리는 라운드로 잡아서 훨씬 더 공간이 우아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봤고요. 저희가 주방에 많은 디자인 포인트 요소를 넣은 만큼 거실 공간은 이 전체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면서도 베이스 공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심플하면서도 우아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공간의 톤 앤 매너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베이스 공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거실이 이 형태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사각형의 넓은 거실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꺾어지고 이쪽 공간에 모서리 공간이 되게 많은 거실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 라운드 포인트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시각적인 요소들을 다 주방으로 몰게 되면서 나중에 이쪽 공간이 거실보다는 조금 더 라운지 공간처럼 활용될 수 있게끔 연출한 것 같아요. 라운드 모서리 같은 경우도 모든 공간에 들어가면 사실 포인트가 되지 않거든요. 꼭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우물 천장이나 가장 많이 보이는 벽면의 큰 모서리 같은 경우만 라운드 처리를 하여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부드러워지는 현장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서재입니다. 사실 저희 영상에서는 늘 주요 공간만 주로 다루고 넘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소개하고 싶은 작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심플하게 디자인한 이 서재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벽에 자석이 붙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두면 벽 도배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벽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서재 디자인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도 심플하지만 들어오셨을 때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지시길 원하셨어요. 여기에서는 벽지도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벽지는 신한벽지에서 나온 에상스라는 제품인데 꽤나 고급스러운 벽지로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레어로우 시스템 선반을 설치하여서 책이나 오브제를 놓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심플하지만 수납력도 꽤 괜찮고 자유롭게 물건을 배치하면서 서재의 분위기를 꾸밀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자녀방입니다. 딱 보자마자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나죠? 파티션은 벤자민 무어 페인트로 도장을 해봤어요. 페인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뿌리거나 아니면 롤러로 칠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롤러로 칠하는 방식을 제안을 드렸어요. 보통은 뿌려서 칠하는 방식이 더 깨끗하게 칠이 되기 때문에 공용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뿌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린 자녀분이 사용을 하시니까 이 공간 곳곳에 손이 되게 많이 닿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구성원들 누구나 쉽게 보수를 하실 수 있도록 롤러로 칠하는 형식으로 처음부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감 자체도 고객님께서 나중에 핑크톤의 컬러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컬러감이랑 맞춰서 베이비 핑크톤으로 여기 전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이가 이 아지트 공간을 좋아할 수 있도록 컬러감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스위치는 카티파티라는 스위치인데요. 이 민트색 컬러를 입구에 배치를 함으로써 이 공간이 조금 더 사랑스러운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디자인돼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키 큰 장의 손잡이는 골드로 포인트를 줬는데 이 골드 포인트에 맞춰서 옆에 있는 시스템 행거 프레임도 골드로 제안을 드렸어요. 안쪽에는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 공간에서 세탁과 건조 그리고 옷 정리까지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어서 동선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는 이렇게 건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옷들을 거실 수 있도록 건조대를 설치를 해드려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잡아드렸습니다. 이곳은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공간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최대한 심플하게 침대만 한번 배치를 하는 식으로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헤드보드만 깔끔하게 디자인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이 집에 앞서 보시는 것처럼 베이지 핑크 톤과 골드 컬러가 되게 포인트로 잘 들어가 있는 집이에요. 그 공간의 무드가 안방에서도 잘 풀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헤드보드를 최대한 심플하게 템바보드로 디자인을 하면서도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필름 컬러를 베이지 핑크 컬러로 선택을 해봤어요. 양쪽 옆면에는 낮은 선반 공간을 배치를 해서 주무시기 전에 독서등이랑 콘센트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잡아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콘센트랑 조명이 한쪽으로 조금씩 쏠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침대를 중간에 배치를 하게 되고 양옆에 공간이 많이 남게 됐을 때 조명이랑 콘센트 공간을 중간으로 배치를 하시게 되면은 주무시기 전에 손을 닿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약간씩 몰아서 통일감 있게 배치를 해주면은 공간적으로도 좀 더 비대칭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세련되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사용하시기에도 훨씬 더 편리한 헤드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파우더 공간인데요. 상판 타일은 화장실 내부 타일이랑 동일한 카모플라주 타일을 사용을 해봤어요. 카모플라주 타일은 대리석 느낌이 나는 굉장히 세련된 타일인데 이 타일을 파우더룸부터 화장실까지 통일되게 사용을 하여서 도어를 열어놨을 때도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게 돼서 훨씬 더 넓어 보이고 더 세련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마감재를 통일해봤습니다. 위쪽에 달려있는 이 거울은 복컨셉에서 나오는 톤 미러라는 거울이에요. 거울 테두리 면에만 이 강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거울에 특별한 포인트를 주지 않았지만 이 거울 자체의 형태로도 세련돼 보이는 거울을 파우더룸에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욕실은 공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 집 화장실이 조금 크기가 작지만 욕조와 샤워 공간을 둘 다 쓰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욕조는 반신욕 전용 욕조이고 그 옆에는 샤워를 배치를 해서 샤워 공간과 욕조 공간을 하나의 그 습식 공간으로 묶어서 표현을 해봤어요. 그렇게 쓰게 되시면은 욕조를 쓰시면서 샤워도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좁은 화장실에서도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세면대는 매립수전 대신에 측면으로 수도를 달았는데요. 사실은 매립수전을 설치를 하시게 되려면은 뒷면의 벽이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설치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뒷면에 매립수전을 설치하기 위한 벽체 확보가 필요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벽체를 앞으로 끌어내게 되면은 공간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도를 측면으로 배치를 해서 공간을 훨씬 더 넓고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설비 작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수납장은 어디에 배치를 했냐 하면은 이 옆면 가벽을 활용해서 수납장을 배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뒷면에 있는 거울은 매립형으로 설치를 해서 최대한 공간이 넓어 보일 수 있도록 활용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로맨틱한 모던 스타일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도 늘 모던을 베이스로 작업을 하지만 여기에 좀 로맨틱한 무드를 얻는 건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결과물이 정말 예쁘게 나와서 정말 뿌듯하고 고객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셨는데요. 이번 현장에서 김지연 팀장님께서 멋진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을 제일 처음 진행을 하면서 고객님께서 처음부터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제가 하는 디자인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도록 되게 신뢰를 많이 주셨었어요. 처음부터 이 대리석과 이 뒤쪽에 있는 보조주방 아이디어를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되게 믿어주셔가지고 이 공간이 조금 더 로맨틱하고 더 예쁜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고객님들이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고 저희는 고객님의 니즈에 맞춰서 저희의 색감을 담아서 디자인을 하는데 고객님과 디자이너와의 소통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고객님이 저희를 믿어주시고 저희도 고객님의 집을 이쁘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잘 이루어져야 이렇게 이쁜 현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 고객님은 저희랑 7개월 전부터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집을 기획하셨던 것만큼 이 집에 정말 큰 애착과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던 고객님인데 제가 여기 촬영하러 오기 전에 잠깐 고객님과 통화했는데 이 집이 너무 만족스럽고 작품처럼 잘 나왔다고 하셔서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았고 우리 김지연 팀장도 뿌듯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